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아이와 어디든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느덧 퇴사 후 가정의 월급이 완전히 없어진 지 8개월 차 되어갑니다. 슬슬 많이 쫄리네요. 요새 북한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문제로 많이 시끄럽네요. 한 번 사는 삶의 전쟁이라니 전쟁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갑자기 무슨 전쟁 얘기냐고요? 제가 2021년을 기점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자산시장 버블 상황에서 존재감이 점점 약해지는 내 연봉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점차 체감되는 전쟁 이슈도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전쟁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이에 너무 큰 공감을 하여 괴로워하는 건 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제에서는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기부를 할 때에도 아주 먼 곳의 재난보다는 내 근처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2022년 초 그때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 체감상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대다수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 정세상 같은 편이기도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실제 국경을 맞닿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22년 전쟁 발생 당시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1월에 터키 이스탄불에 임장 다녀왔습니다.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준 아내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때 동네 임장하면서 동네를 찍은 영상들입니다. 사실 러우 전쟁을 보고 갑자기 확전에 대한 상상 회로를 급격히 돌리면서 뜬금없이 한국을 급격히 탈출하기 위해 이스탄불에 방문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직종상 저는 해외 이직에 계속 관심이 있었고 거주가 제 관건이라 원래 해외 부동산에도 줄곧 관심이 있었습니다. 해외 에어비앤비라도 돌리면 가끔씩 가족 별장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푼 꿈도 꿨었죠. 별장이라 하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대단한 가정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가족도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장 때문에 해외는 단기 여행밖에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숙소를 며칠씩 예약하면 일반적인 동급의 숙소에 그런 연 단위 렌트비보다 너무 비싼 것이 저희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매력적인 해외 한 도시에 제2의 거점을 마련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거처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에 진짜 별장처럼 자녀분들 여름방학 때만 실사용하는 가정도 들은 적이 있고 또 하와이에 에어비앤비를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럽네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겠죠. 다만 하와이는 제가 접근 가능했던 그런 가격대에서는 건물 연식이 너무 오래되고 이제 달러도 너무 비싸져서 마음 접은 지는 꽤 되었습니다. 게다가 21년 국내 아파트 가격 폭등기를 거치며 해외 투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주로 이직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사실상 세제나 가격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가족이 갖춰진 후에는 비용 대비 거주 환경 측면에서 크게 저희는 매력을 못 느껴서 해외 이직조차 마음을 접은 지 좀 됐습니다. 그 외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당연히 거진 원화 자산이고 월급도 원화로 받고 있으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자산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어디 가서 오픈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인데 이걸 또 분산해야 한다고 쎄한 느낌을 받다니 직업병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이 탐색 경험 자체가 나중에 또 다른 나의 어떤 무형 자산이 될 것이라 믿으며 틈틈이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그래도 좀 친화적인 나라가 어디인지 고민해서 포르투갈, 터키, 체코로 1차 관심 대상을 좁혔습니다. 그 후에 경제력이나 통화, 삶의 수준, 최근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스탄불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곤두박질는 그런 리라화에 대한 부담은 있었으나 어차피 리라화로 표시되는 터키의 부동산 가격은 천천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별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달러화 기준으로 그 자산 가치는 유지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또 접근하려고 하는 부동산들이 아무래도 저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렌트를 줄 때 리라화로 받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은 환율 방어가 안 되는 그게 좀 흠이었던 기간인데요. 그리고 어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원격으로 관리해야 하다 보니 관리회사에 맡겨야 하는데 일종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터키는 인구 구조가 매우 건강해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빨리 하고 자녀도 많이 낳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인구 구조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죠. 평균적으로도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고 출산율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히빈덴이라는 부동산 매물이 쉽게 확인 가능한 터키의 로컬 사이트가 있어서 또 반드시 외국인 중개 브로커를 꼭 통해서 매물이나 시세를 확인해야 하는 등 그런 폐쇄적인 문제는 없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외국에 진출하게 되는 순간 어느 정도 눈탱이는 각오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프로퍼티 터키라는 부동산 중개 회사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서 거기 영상 열심히 보면서 느낌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매물도 꽤 있는데 주로 외국인이 고객이어서 그런지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터키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처럼 개별 물건별 실거래가 히스토리도 좀 궁금한데 그런 건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이스탄불에 갔을 때는 모든 상황이 처음이라 감이 너무 없어서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썼고 직접 가서 하루에 3, 4만 보씩 걸으며 동네를 계속 지나다녔더니 감이 아주 조금은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감은 아니고 어차피 어딜 가나 결국 사람 사는 동네인데 동네에 대한 확인 정도라고나 할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보이는 몇몇 콘도를 중심으로 그 동네를 눈으로 봤더니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결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 미약한 자산 규모와 유동성 파티의 끝 그리고 그 후 이어진 금리 인상기를 거치며 결국 매수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다시 검토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직접 걸으며 경험한 고생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국내도 잘 모르는데 해외 임장 경험이라니 사실 거의 해외 생소한 동네 걸어다니기에 가까워서 언급하기도 부끄럽지만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이 사이빈덴 사이트 서치와 샘플 매물 가격 등 몇 가지 보여드리는 정도로 짧은 영상이나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12월에 방콕 한 달 살기를 할 계획인데 외국인이 매수 가능한 몇몇 콘도에 연락을 해서 촬영도 한번 문의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 유명한 방콕 스토리 같은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 분들 보시면 콘도에서 먼저 연락 와서 콘도 영상도 찍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너무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연락했을 때 아무 빈방 구경만 시켜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좀 더 시청자분들께 새로운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